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SCHD, 흔히 슈드라고 부르는 ETF의 2024년, 2025년 배당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특정 ETF를 칭찬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사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있지만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균형 있는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 2025년 배당 총합이 1.0476달러, 2024년은 0.994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 약 5.35% 증가한 셈인데, 이 수치는 그동안 슈드가 보여줬던 두 자릿수 배당 성장률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아진 흐름입니다. 마치 매년 월급이 10%씩 오르던 사람이 어느 해에는 5%만 오른 느낌에 가깝습니다.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표의 다른 면도 함께 보게 됩니다. 최근 슈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했고 시장 분위기도 크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배당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예로 바꾸면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조금 늘어난 사람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ETF 자체가 좋다거나 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금 흐름이 완전히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더 복잡한 모습도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는 22% 넘게 증가했지만 2분기는 5% 감소했습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움직임은 초보 투자자에게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 배당은 원래 지급 시기 차이, 종목 교체 과정, 리밸런싱 등의 요소 때문에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회사에서 연봉 인상률은 일정해도 월별 성과급이나 수당 지급 시점이 바뀌면 월급은 차이가 납니다. 슈드 역시 장기적으로는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지만 분기별 배당금은 기업들의 배당 시기와 회계 처리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해석하기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배당 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둔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배당 증가가 슈드의 핵심 매력인데 그 핵심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부진했는데도 배당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올라갔다는 점이 나름 안정성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나빠지진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슈드를 바라보는 의견은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누구는 여전히 탄탄한 ETF라고 보고 누구는 매력이 점점 감소하는 중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표가 보여주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배당은 늘었고 증가폭은 줄었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는 투자자의 성향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ETF든 특정 상품 하나에 100% 비중을 넣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슈드가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분산 투자라는 기본 원칙 때문입니다. 식탁에 반찬을 여러 가지 올려놓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드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지 말지는 결국 본인의 투자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일부 넣어볼 수 있고 성장성을 더 중시한다면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 표가 말해주는 사실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1억 원을 슈드에 투자한 상태라고 하고 앞으로도 배당 성장률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배당률 3.8%, 연 배당 성장률 5.3%, 환율 1,450원, 그리고 모든 배당금을 다시 슈드에 재투자한다는 조건을 적용해 계산해봤습니다. 이 숫자들은 미래를 확정하는 값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 만들어질까? 이런 감각을 잡기 위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조건을 기반으로 10년, 20년, 30년 뒤의 배당 흐름과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차 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 세후 분기 배당은 약 2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세후 67만 원 정도이며 물가 상승률 2.5%를 고려하면 실제 구매력은 월 51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20년 차입니다. 20년 차의 자산은 약 5억 7천만 원이 되고 세후 분기 배당은 약 466만 원, 월로 환산하면 세후 155만 원 정도이며 구매력 기준 92만 원입니다. 30년차 자산은 13억 3천만 원, 세후 분기 배당은 약 1,077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세후 359만 원이며 물가 상승률 2.5%를 고려한 구매력으로는 월 167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위 계산처럼 슈드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5%대의 배당 성장률만 유지된다면 저라면 솔직히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한다고 해도 성장 속도가 너무 완만해서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복리 효과 역시 체감하기 힘든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계산이 슈드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 정말로 이런 저성장률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해엔 성장률이 낮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엔 오히려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등락이 쌓여 만들어지는 장기 평균은 8에서 12% 정도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성장률 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슈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슈드 60%, QLD 20%, QD보 10%, GPIQ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하게 슈드가 제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고 폭발적인 성장률은 QLD가 성장과 배당을 왔다 갔다 하며 조절해줄 QD보와 GPIQ로 세팅해두니 요즘 MTS나 커뮤니티 자체를 보지 않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남기면 숫자의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지도 말고 숫자를 무시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 자기 전략으로 연결할지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지금의 슈드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며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가 각자의 결론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